공포라디오 무일남,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대학교 2학년 말에 겪었던 일이다. 나는 경북 모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다. 그 지역시의 이름을 딴 대학이지만 사정상 밝히지 않는다. 여튼 그 대학은 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주변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술집, PC방, 복사집, 기타 밥집과 자취 건물들이 다였다. 내가 자취하는 곳은 대학가와도 조금 동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바깥 들 사이로 20여 분은 걸어야 나오는 그러한 집이었다.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었는데 우리 집은 길이 보이는 쪽이 아닌 건물을 빙 돌아서 그 반대쪽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2층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포영화를 다운받아 본 날이었다. 셔터라는 영화였는데 꽤나 무서웠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계는 새벽 2시 반쯤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나 무서워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영화가 별로 안 무섭느니 무섭다고 해서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다느니 하는 실없는 소리만 늘어놓다가 제일 친한 후배인 병철이에게 전화를 걸어 와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했다. 병철이는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 자주 술 마시고 나를 가장 잘 따르는 후배였다. 무서워서 그렇다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어서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는데 병철이가 이미 시내에서 술을 마셔서 학교로 돌아오기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래도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해놨었는데 당시 하는 게임 방송을 보다가 잠들기로 했다. 그렇게 3시 반쯤 되었을까. 시계를 정확히 못 봤지만 벽에 걸려있던 시계에 시침이 3과 4를 가리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갑자기 밖에서 문을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그냥 쌩까려고 했지만 거의 5분이 넘도록 쿵쿵쿵 하며 계속 두드렸다. 화가 난 내가 아이씨 누군데? 라고 반말로 물었는데 밖에서 잠시 동안 대답이 없더니 형, 저 병철인데요. 아까 오라니까 못 온다고 했던 후배 놈이었다. 나는 왜 하필 잠들려고 하는 지금 오나 싶어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가며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오노? 어? 그러면서 문 쪽으로 가는데 밖에서 다시 후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저 병철인데요. 아 새끼 안다고 왜 지금 오냐고. 형, 저 병철인데요. 이 새끼 형이랑 장난하나? 뒤지고 싶나? 문 안 연대. 형, 저 병철인데요. 돌았나 새끼가. 계속 같은 대답을 하는 후배에게 화가 난 나는 실컷 패줄 요량으로 얼른 문을 열려다가 왠지 모를 오한이 도는 것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문을 열어 제끼고 온갖 쌍욕을 퍼부었을 나지만 아까 봤던 무서운 영화가 떠올라 혹시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기 전에 다시 한번 물었다. 야, 니 누군데? 형, 저 병철인데요. 술 마시고 왔나? 형, 저 병철인데요. 순간 소름이 팍 돋았다. 사람이란 감정이 있다. 억양 또한 완전히 똑같을 수도 없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 같이 일정한 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살며시 문에 귀를 갖다 대었다. 형, 저 병철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이상했다.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면 가까이 있는 것은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가 아닌 문 밖 천장 부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덜컥 난 나는 문이 잠겼는지 확실히 확인하고는 소리를 꽥 질렀다. 야, 누군데 장난치는데 안 끄지나? 그러자 밖에선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럼에도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냥 벌레 우는 소리랑 복도에 있는 바람만이 미세하게 들릴 뿐이었다. 한 10분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침대로 와서 몸을 뉘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문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손으로 상체만 벌떡 일으킨 나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느끼면서 상체만 벌떡 일으키고 턱을 심하게 떨면서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계속 들려왔다.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제일 먼저 병철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야,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전화 좀 제발. 무서워 죽겠다. 이런 형식의 문자를 열댓 개 연달아 날리고 계속 문을 쳐다보면서 극으로 치닫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쿵쿵쿵 두드리고 미친 듯이 웃고 다시 쿵쿵쿵 두드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공포가 도를 넘으면 사람이 미친다고 했다. 그때 내가 바로 그랬다. 순간 나를 패닉으로 몰아가는 그 목소리가 미친 듯이 미웠고 화가 솟구쳤다. 원룸으로 되어 부엌이 침대 옆에 있었는데 찬장을 부서질 듯 열고 평소 쓰던 시카를 찾아 큰 소리를 내며 문으로 뛰어간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칼질을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었다. 아마도 장난을 친 누군가에게 그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저주를 퍼붓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을까. 문득 엄청나게 밀려왔던 화가 사라지고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평소에 밝게 빛나던 센서로 켜지는 등도 켜지지 않았다. 너무 어두운 복도는 그너머로 보이는 나지막한 산만을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헉헉거리다가 문을 세게 닫고 잠궜다. 그리고 칼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앉아서 현관문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것이 다시 올 거라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것을 떨치려고 했던 일종의 반항이었을 것이다. 아침이 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병철이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왠지 새벽녘에 문을 두드리며 말하던 그 목소리와는 뭔가가 달랐다. 이건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혹시 몰라 칼을 손에 움켜쥐고 문을 확 열어 제낀 나는 2층 복도 끝에 주저앉아 있는 후배를 볼 수 있었다.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움이 일었다. 야. 욕밖에 안 나왔다. 반가웠지만 왠지 화가 났다. 그러자 멍하게 주저앉아 있던 병철이는 갑자기 내 옷을 확 잡더니 질질 끌고 원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덩치가 나보다 컸기에 속절없이 밖으로 끌려 나온 나는 환한 햇빛을 보고는 완전히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 모습에 날 끌고 나오던 병철이도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제서야 후배에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었다. 야, 내가 어제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야, 니 뭐 봤나? 니 뭐 봤지? 직감적으로 후배가 뭔가를 본 걸 알았다. 병철이는 보채는 내 목소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말을 내뱉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몸속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병철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내 문자를 보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받지 않았고 그는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저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와서 내 자취방을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건물 마당에 들어서자 엄청나게 놀랐다고 한다. 내 침대 머리맡에는 창이 하나 있었는데 투명한 이중유리였다. 이게 마당 쪽으로 나 있었는데 병철이의 눈에 비친 그 창 안의 풍경은 마치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빨갰다고 했다. 병철이는 놀라서 2층으로 뛰어 올라왔고 거기서 봤다고 한다. 내 집 현관 바로 앞에서 떠있는 목을, 몸통도 없이 오로지 목만이 우리 집 현관 위에 위치한 백열등 바로 밑에 둥둥 떠있는 것을. 그리고 병철이가 비명을 깨치르고 주저앉자 얼마 뒤 문이 열리며 내가 뛰쳐나왔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나를 멍하게 바라보던 병철이의 시야에 둥둥 떠있던 목이 스르륵 움직여 우리 집 안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그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고 했다. 한동안 자취방 근처엔 얼씬도 안 했다. 병철이랑 같이 살았다. 그놈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무섭다며 내가 같이 사는 걸 꽤나 반기는 눈치였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후 친구들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뛰쳐나오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난 불이 났게 친구들과 짐을 싸고 도망치듯 나와서 다른 방을 잡았다. 그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만 궁금증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다. 형, 저 병철인데요.